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최 상무님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막 자료 준비하시더니 예. 오늘 아침 3프로 방송 너무 내용이 좋았더라고요. 예.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예. 이 고급진 내용을 하면 아무래도 3프로도 지금 구독자가 230만 명인가? 209만 명 넘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최 상무님이 얘기해 주시는 수준의 내용이 예. 상위 한 10% 예. 예, 정도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내용일 건데 예. 다른 아직 주식 소위 말해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보았을 때는 저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그 하나하나를 참 잘 모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댓글창이 약간 좀 이렇게 산만했나 봐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때. 예. 저는 이제 댓글창 보면서 별로 특별한 악플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예. 우리 여도원 앵커가 예. 네. 그 댓글창 보면서 또 마음 상했는지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좋은 분위기로.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등반, 예. 예, 우등반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예, 뒤에 앉은 학생들이 좀 예. 이제 막 이래 산만하게 떠들었던 거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하여튼 그 되게 자료가 좋은 자료니까요. 오늘 아침 3프로 내용 우리 최상무께서 하신 내용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11월 ISM 제조 PMI가 드디어 예. 50이 깨졌어요. 예, 49가 나왔습니다. 49가 나왔고 코멘트도 제일 밑에 세부 데이터 보시면요. 매니팩처링 섹터라고 해가지고 contracting from growing 이게 한 달, 첫 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이 깨지면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50 위에서 놀다가 50이 깨지면서 수축 국면이라고 정의를 그 세부 데이터 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50을 기준으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센이 49.7이었는데 49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49가 나왔고 전월이 50.2였고요. 이 수치가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5월에 43.5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을 한 거여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거의 전달 대비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주문이나 생산이나 고용이나 그리고 공급자 배송 그리고 재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슬로잉 다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매 가격 지수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구매 가격 지수가 아무래도 그 제조업자들이 사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구매 가격 지수의 추이도 보면은 그 그래프를 밑에서 보시면 계속 이제 빠지고 있고 지금 수치로는 프라이스가 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에 46.6을 기록을 했다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3.6이 빠졌고요. 밑에 그 좀 디테일을 보시면은 구매 가격 지수 8, 9, 10, 11 이렇게 돼 있는데 구매 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8월에는 31.7%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13.1%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반면에 이제 구매 가격 지수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8월에는 26.7%였는데 지금 27.1%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넷의 차이가 하이어 마이너스 로우 차이가 마이너스 14고 그걸 둘로 나누면 마이너스 7인데 50에서 마이너스 7을 빼니까 43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물가를 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구매자들의 구매 가격 지수도 빠지고 있어서 물가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ISM 그 협회에서 코멘트하는 거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문이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신규 수출 주문은 4개월째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고용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오늘 나오는 이 고용 지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신호라는 게 그동안 페드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시하게 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데이터들이 컨센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 예. 예, 그랬을 때 굉장히 호키시하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 CPI가 7.7 나왔었고, 그죠? 예. 예, 최근에 데이터들이 컨센보다 오히려 이제 더 악화돼서 나오니까 예. 확실히 페드에서, 그죠? 예. 이번에 FMC 회의에서도 봤듯이 스탠스의 변화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컨센이 49.7이었는데 또 49가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 페드가 중요시하는, 제롬 파월이 중요시하는 그 데이터들, 예. 예, 그 데이터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예. 제대로 나오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피벗을 어디서 찾느냐, 페드가 뭐 내년 3월, 5월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점도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페드가 중요시하는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저는 이제 피벗이 이미 나오고 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정상에 있는 거고 이제 연준의 태도도 어제 그 브루킹스 연설에서 봤듯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했잖아요. 예, 그죠? 변화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물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 이런 네. 것들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지표들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설문응답 내용을 보면은 각 업계별로 몇 개를 뽑아서 이제 설문응답 한 내용을 올려놓는데요. 컴퓨터 및 전자기계 보면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공급자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도 좋다. 이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면 이제 좀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다운이 될 것 같은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재고 조정도 성공적으로 보이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베스트바이 예. 실적 발표 때도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었나요? 베스트바이 때도 좀 비슷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IT 컴퓨터 기기를 파는 곳이 이제 베스트바이니까 예. 그 베스트바이가 상당히 그 주가가 그때 좋게 나왔던. 예. 그때도 보면 이런 부분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지금 그 연말 쇼핑 시즌 겹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학 제품은 물량이 향후 60일로 봤을 때 감소 중이다. 요거는 좀 수요 둔화를 좀 얘기하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 주문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공급망 이슈가 있긴 하지만 생산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랑 비슷한 코멘트 같은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러네요. 현대차, 기아차도 약간의 그 반도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있었지만 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판매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완성차 업계 관련된 코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식료품, 담배 이쪽은 미국 경기는 견조한 것 같은데 일부 업계에서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기계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문이 줄고 핵심 고객들이 캐펙스를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뭐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가전 쪽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주택 신규 착공도 감소하고 있다. 아무래도 신규 주택이 많아지면은 가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전 수요도 많을 텐데 주택 쪽에서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게 가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경쟁자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물가가 피크아웃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에 전가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뭐 다른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비용을 전가했던 일부 업체들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가격 전가는 오히려 그 가격 하락은 좀 늦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부 업계들의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2023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상업용 건축 부분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이게 어딜까 싶었는데 비금속 하면은 좀 시멘트 이런 쪽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업용 건축 부분이 여전히 좋다. 이런 걸로 봐서 이쪽에 어떤 시멘트 수요가 좋지 않나 이런 좀 추측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냥 뇌피셜이고요.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 고무 이쪽은 12월과 23년 1분기를 예상해 보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그 업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수요 둔화, 경기 둔화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랑 굉장히 연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예, IT, 전자기기, 뭐 삼성전자 TV 전 세계에서 1등이고, 뭐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 운송 장비 이런 부분도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 수출 증가율이 다른 섹터보다 좋아요,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공급망 이슈에서 약간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구매 가격 지수 이걸 제가 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요 구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구매 가격 지수가 2018년 2월 이후로 이제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8년 1월 말에 고점 2,600 치고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저점이 나온 거는 2019년 8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보면 이제 8월달 저점 찍고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 빠진 건데 그 위에 올라온 거 보면 2018년 고점이었던 80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90이 넘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600 뚫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고점이 언제였나 보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의 고점이 2021년 6월 25일이란 말이죠. 코스피의 고점하고 이 구매 가격 지수의 고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반등을 모색을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LG엔솔 이제 상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급락과 함께 같이 빠지고 구매 가격 지수도 똑같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하는 우리 회사의 왕정 차장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구매 가격 지수 보면 그 김영희 교수님이 늘 본인의 모델로 보면 적정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델이 이제 유동성 지표하고 그 다음에 GDP 그리고 수출 요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 김영희 교수님이 저랑 띠동갑이에요. 그런 분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모델 만들어 가지고 시장 예측을 하는 그런 걸 계량적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회사에도 그 정도 모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 차장님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김 교수님의 이제 수출 데이터 그리고 GDP 그것도 굉장히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렇죠. 0.87 정도 수출 나오는데 요 구매 가격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0.9 이상일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제조 PMI
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따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PMI 이 부분이 미국의 페드의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예.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아, 예. 우리 최일호 상무님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 좀 푹 쉬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